예, 위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사회와 다문화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결 관장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해 주실 위더캔 복지재단 이종화 사무총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 오주호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 이민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실 지원센터 협회 강현덕 협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와 좌장을 맡은 저는 그 동국대 사회복지 상담학과 대우 교수이자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이크 테스팅 한번 해보시죠. 다 네, 괜찮죠? 공상길입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5년 프랑스와 인접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이민자들의 소요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프랑스 파리 교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공공 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공격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느낀 교훈은 오늘날의 지구촌은 다양한 국적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시대이고 이들이 그 사회에 정착하고 융화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사료가 됩니다. 결혼과 노동인구 등의 유입으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 사회와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각도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진행 방식은 발제자들께서는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께서는 5분 정도 시간을 좀 준수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발제와 토론이 모두 끝나면 자유롭게 기타 남는 추가 토론을 짧게라도 진행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바로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남양주 북부장애인 복지관장 공상결 관장님의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상길이라고 합니다.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구촌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그 자녀 등 다양한 문화와 제도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일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에 있어서도 매년 20여만 명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도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 58명으로 2012년에 비해서 3.4배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장으로 인한
청소년 연령대로의 유입과 더불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통계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무비자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와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삶의 방식, 이념 등에 대해서 수용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4만 6,017명 중 경기 지역의 30.1%, 서울 지역 19%, 인천 지역의 7% 등 수도권의 전국 다문화 가족이 56.1%가 거주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유형별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는 결혼 이민자가 82.4%, 기타 기화자가 17.6%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녀수 또한 2021년도 기준에서 34만 6,017명이며 자녀의 평균 연령이 10.7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30.9%는 6세 미만이고 6세에서 8세가 19.2%, 9세에서 11세가 17.9%, 12세에서 14세가 13.5% 순이고 만 25세 이상이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문화 가족 중에는 경기도 안산의 단원,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 서울 구로구, 경기도 시흥 순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 현황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우울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자료, 인구 통계학 지표에 따르면 2020년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4,300만 명으로 감소된다고 나타나는데요. 2065년도에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은 인구 성장률이 2032년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또한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감소될 것이며 총 부양기는 인구 100명당 2015년 36명에서 2065년도 108.7명으로 3배나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아울러서 1960년대, 70년대 급격한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과의 국제결혼, 중개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등이 맞물려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남아 선호 현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되고 여성의 고학력 그리고 높은 사회 진출 기회, 여성의 경제력의 상승, 독신 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결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라든가 결혼을 통해서 한국 이주를 빈곤 탈출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채우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당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와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습득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데요. 부부 간의 의사소통, 양육 방식, 취업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 한국에 이주 온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데요. 다문화 지원센터나 여러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국어 수업이라든가 토픽 수업, 방문 외국어,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역시 이것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는 등 복합적인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저소득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한국어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단순 작업에 치우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시부모와의 갈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한글을 모르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또 고통을 겪는 엄마로서의 딜레마 이런 것도 또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엄마 나라 언어를 집안에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받는 또 다른 고민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점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2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나라의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 형태를 보면 아파트 43.6%, 단독주택 33.5%, 다세대 주택 9.9%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주거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가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다세대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가구 소득을 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4.8%로 가장 크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22.7%,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15.3%,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14.3%,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2.8%로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러한 가구 소득 수치가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또한 심각한 결혼 이민자들의 어려움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은 그 강점 관점으로 볼 때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합의, 법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나라의 출신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 높은 학구열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서 한국어를 하고 엄마 나라의 모국어를 배우고 또한 영어를 배우는 최소한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또한 강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일부 대학에서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심리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정신과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통계 자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한국 사회 성장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으로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프랑스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반대 경향으로 그들 스스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했다라고 해서 결국 영국은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공생을 택한 나라이고요. 2012년도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더불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라면 일본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러시아, 또한 미국, 일본 등의 외화를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었고요. 결혼 이민자 또한 많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외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인식과 또 선입견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계속 중앙부처가 변화되는 것이 또한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문화 사업이 많이 위축되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 할 때고요. 외국인 정책,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 추진하는 이민자 정책 통합, 그리고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부처 간, 중앙지자체, 민간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되고 이민자 통합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민자 통합 정책과 다문화 가족 정책 간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상일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공상일 관장님께서는 아주 통계와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실태를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에 많은 초점을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우리 그 가족들 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세들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어떤 하나의 그 사회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강점을 발휘할 수 없는 여전히 이런 어떤 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서 다문화는 급격히 유입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매우 표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틀은 갖추고 있지만 그 다문화 정책의 내용은 빈곤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사례들 다양하게 또 많이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실태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또 견해들을 다른 그 발제자로부터 또 듣고 함께 또 토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드켄 복지재단 사무총장 이종화 사무총장의 다문화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우리 훌륭한 이 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다문화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층이 감소하고 또 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이들의 기술 노동에 대한 비선호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되게 되었죠. 또 우리나라도 또한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내국인 간의 혼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이제 국제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작년보다가 그러니까 22년보다가 12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건 2012년 이후에 역대급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불법 체류자 등을 고려한다라면은 한 250만 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복수 문화를 만들어냈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다문화 가구 원수는 21년 기준으로 112만 명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 건수는 조금 감소했는데 누적 결혼 이민자, 기화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 수인데요. 이게 한 29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만큼 관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이러한 정책들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2008년 이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제 그들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된 것이긴 한데 가족이라든지 가족 사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차별, 정체성 혼란,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의 한계 이런 문제가 또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이 보다 좀 포괄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통합을 목표로 가야 한다라고 봤을 때 사회 변화와 또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해서 다문화 가족의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문화 가족의 변화에 있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결혼 외에 혼인 귀화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된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혼인 귀화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혼, 별거,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 귀화자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자 수는 조금 이제 결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귀화자의 이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혼 사별 이후의 이 가족 구조를 보면은 자녀 없이 사는 경우 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이민자 한부모 가족이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사별한 여성 이민자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 적응 수준은 높지만 그 반면에 사회적인 소외라든지 또 경제적 빈곤, 자녀 양육 중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21년도 재외동포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기화 결혼 이민자 등은 뭐 자녀 돌봄 공백 또 교육비, 학습 지도 이런 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부모 자녀의 양육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5세 이하는 돌봄에 대한 것, 또 6세 이상은 교육비, 뭐 비용 부담, 학습 지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어려움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더욱이 이 사람들은 또 가족들의 생계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민자로서 정착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전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회적인 관계망도 굉장히 위축되고, 이 사회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 가족의 변화 중에 하나는 MZ 세대 이주 배경 여성이 많은 유입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고학력자이고 또 한국어 우사 능력도 좋고 또 그러니까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한국 문화 경험을 충분히 했고 다양한 이제 출신 국가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문화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뭐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서울가족센터의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의 변화에 기인한 정책 과제는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에 기초한 그러한 지원에서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 또 우리 사회 진정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뭐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을 한다라면은 먼저 공동 육아 나눔 터를 확대해서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 이혼 뭐 별교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 기화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들은 자녀 돌봄 공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 육아 나눔터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돌봄 친화적인 문화를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게 뭐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한부모 다문화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시간제 인력제를 투입하더라도 조금 주말, 야간, 방학 이런데 이용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확대해서 한부모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긴급 돌봄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령기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이 다문화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은 대부분 미취학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라든지 중도 입국 자녀의 공교 진입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이주 배경 특성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학력 격차 해소와 진로 지도가 적절하게 주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 학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하고 또 뭐 보조 교재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수업 이해를 증진 원조하고 또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화 한국인 등을 이제 멘토로 선정해서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 진료도 강화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죠, 그죠? 뭐 한국어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급도 확대하고 또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학교 안팎에서 심리 정서 또는 뭐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좀 내실화해야 되겠다. 현재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좀 부족하다는 거죠. 홀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생애 주기별에 따른 아동 양육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게는 뭐 현실에 맞게 조금 예산을 정액해서 기본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조성 가정에게는 만 5세 이하 아동 또 만 25세에서 33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아동 양육비도 좀 상향 지원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MG 이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 많고 뭐 한국어 구사 능력도 괜찮고 SNS 활용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다문화 지원 시스템과는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요소의 프로그램들은 새롭게 편성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욕구, 그죠? 다문화라는 안 좋은 인식, 뭐 현실적인 조건에 가로막혀서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의 수용성 제고 문제인데요.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조화가 존중되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또 다문화 가족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개발하고 또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 환경도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을 꼼꼼히 좀 모니터링하고 이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다문화 가족과 그 아동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상으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아주 잘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우리 위드캔 재단의 이종화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 이런 주제로 해주셨는데 꼼꼼하게 아주 5가지 이렇게 정책 제안을 또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조화가 존중되는 허용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이게 단일 민족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죠. 과거에 국민교육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약간의 폐쇄적이고 순혈주의 전통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이종화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문화 수용성이 많이 제고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 또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제3세계 노동인구의 유입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결혼도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통해서 조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전자의 공상열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대동소이 좀 비슷한 결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다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과거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바뀌고 지금 다문화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는 이민국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고 또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하고 이렇게 몇 개 부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종화 센터장님께서 좀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정책 제안이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해서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이 내실화돼야 된다. MZ세대 이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책 제안을 잘 해주셨는데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세 번째 발제 순서로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안 이런 주제로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 오조 센터장께 발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주호입니다. 저는 그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안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인구 현황, 그리고 정책이 왜 필요한가, 중요한가, 또 세 번째, 다문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배경, 그리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입니다. 앞서 발표에도 있긴 했지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4.89%입니다. 23년 12월 통계 월고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7,58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이 됩니다. 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22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를 보면 16만 9,633명으로 나타났고 여성 결혼 이민자가 13만 6천, 즉 80.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학생을 보면 19만 7천여 명이고 남성이 25.5%, 여성이 54.5%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을 보면
44만 9천여 명의 체류자 중에서 83.7%는 합법 체류자, 그리고 16.3%는 불법 체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다문화 정책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족, 종교,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세 번째, 경제적 기여입니다. 이주민들은 종종 자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문화적 다양성도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육 및 인적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미지 향상도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다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도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이어서 다문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배경은 이민자들이 사회 통합과 다문화 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률 및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제도적 배경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설립, 국적 획득 지원, 언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제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외국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장 포함 30인인데요. 위원장이 국무총리, 당영직 정무위원 19명, 위촉직 민간위원 9명을 두어서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차 외국인 기본계획입니다. 23년 12월 28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 한류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 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두 번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구현, 세 번째,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네 번째,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다섯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 고용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2004년에 도입되었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 및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 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8조 수료증 발급 등에 따르면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인원에게 수료증 혹은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를 한 사람, 즉 다문화 전문가 수료증,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보고 있으며 제2조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는 2급과 1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인종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다문화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 관련 정책, 주거 복지 정책, 또 혹은 정부 부처 및 지방 정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 다문화 정책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의 국가 자격 증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경훈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그 사회 전문가의 모호한 정책성,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유사하게 1급, 2급, 3급 취득으로 구분하고 1급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강화된 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을 때 다문화의 어떤 복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역할 분배입니다. 박민정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사회 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수용성은 정체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체계화된 교육의 부재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기부터 각 학년기에 맞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은 일회성 특강 교육 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면서 교육 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배, 중앙정부의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제공 역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지역의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숙련 기능 인력의 질적 확대입니다. 강전향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 기능 인력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교육 과정으로서 입국 전 사전 교육, 입국 직후 취업 교육, 입국 초기 조기 적응 프로그램, 체류 기간 동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5개 그 교육이 있는데 현행 5 교육 체계를 내실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국 전 및 입국 초기에는 현지어 강사 양성 활용을, 둘째, 입국 직후 취업교육 및 취업교육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바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5개 교육 전체 로드맵 속에서 강의 내용과 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특히 총 4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간을 더 늘려서 자격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심화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다섯째,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재정 배분의 필요성입니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적정 이민자의 규모와 어떠한 유형의 외국인의 유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수 인재를 유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착 및 정주화를 위한 환경 조성, 예산 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이민자 유입 통합 정책을 더욱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교육,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공공지출, 재정 부담 해결 방안입니다. 오히려 현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민에 관한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언론에서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 재정 다원의 다각화입니다.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부분, 국제기구, 비영리 조직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촉진하여 부담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민간 부문의 투자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국제협력 및 기금 활용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유엔 난민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대하고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세제 개선입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거나 이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를 이주민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확정된 기여 제도입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자신들의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세금, 기타 기여금을 통해 필요 자원을 마련한 겁니다. 여섯 번째, 커뮤니티 참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서비스 제공의 부담을 분담하고 유대감 및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주호 센터장님,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안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인구의 구체적 유형별 소개를 처음에 도입부에 특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문화 인구 현황이 결혼 이민자, 유학생,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그 외에도 합법 체류 외에도 좀 불법적인 체류인까지 유형별로 다 통계를 잘 안내를 해주셨고요. 특히 그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은 매우 또 중요하고 인권 존중, 경제적 기여, 문화적 다양성 정진,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글로벌 이미지 형상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문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배경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외국인 그 고용 허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타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과 아울러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양성, 육성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것을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로 좀 분배되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정부에 좀 많이 좀 분배되고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부처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권한을 분산할 것은 분산하는 이런 그 통합과 조정의 어떤 하나의 그 방안을 모색해 볼 때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입국 전후의 효율적 교육 체계로 개선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입국 전에 또 입국 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다시 좀 개선되어야 됨을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 분의 그 발제, 귀한 발제를 잘 청해서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순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겸해서 지정 토론을 우리 전국 가족 지원 센터 협회 강현덕 센터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한국 이민 정책의 특성과 한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지정 토론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족센터 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강현덕입니다. 먼저 그 발제해 주신 내용들은,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저는 정책부터 현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요. 저기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과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다문화 정책은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응변적인 대직요법에 의존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직요법식 한국 다문화 정책 특징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변동 추이가 급격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이슈로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주민 유입 정책을 펴는 반면 여론이 나빠지고 다문화 문제를 내놓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강화될 때 급속도로 후퇴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국인 정책의 이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고 하나는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외국인 정책이라는 단일 정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행하는 데 관련되는 집행 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책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관련되는 조직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서 조직 간의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간 협력 및 조정 기제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민 정책으로서 정책적 포괄성,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어 다른 조직이 다른 정책 분야와 중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총괄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내용 전방에 대해 포괄적이지 못하고 총괄 조직으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과 가족 정책을 하나로 합치는 형태를 취해 다문화 정책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이민 정책 중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결혼임자 중심의 서비스는 다양하게 발전하였지만 그 이외의 이민 정책들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책보다는 노동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안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혼임자의 확산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나홀로 이주가 아닌 가족 단위의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나홀로 이주민도 한국에서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민 정책은 세류 자격에 맞춰 사업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가 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주를 돕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을 해체하거나 불안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이민 정책의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될지 국정 운영 기조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적법과 출입국 관련 법률, 이민 관련 기본 법률이 재정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균형적인 정책 서비스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난립과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균형 예산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책 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 편중으로 인한 과도한 서비스를 방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국의 이민 정책은 체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 한국가족센터협회 강현덕 회장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한국 이민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어, 기초로 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현장을 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협의체인 협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게 느끼는 소외라든가 한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해 주셨던 세 분 모두 비슷하게 그 느끼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것들 가운데 다문화 정책은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진단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그때 여론과 그때 환경에 따라서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중요한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성가족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성가족부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아마 이런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부서를 폐지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폐지했을 때 이 중요한 이 다문화 업무는 어디로 어,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인가? 지금 봐서는 여러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무총리실에 다문화 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 사회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의 이민 정책 중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결혼 이민자 중심 서비스는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그 외 이민 정책들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보다는 노동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굉장히 이 말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시 노동력 부족을 메꾸는 쪽에 집중을 한 나머지 인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에 필요한 것들은 좀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OECD 선진 상위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치고는 이러한 뭐랄까 이 이민 정책이 매우 빈곤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이민과 관련된 출입국 관련 법률이라든가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사회적 어, 어떤 환경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라는 거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저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가족지원센터 협회장이신 강현덕 센터장님, 회장님, 한국 이민 정책의 특성과 한계 잘 토론문 잘 들었고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전체 주제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는 지정된 어떤 순서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추가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탄 없이 이게 짧게라도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말씀 네, 순서 없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저 공상결 관장님, 네, 제가 알기로 공상결 관장님께서는 지금 장현북장 관장으로 계시지만 그 전에 다문화 센터장을 역임하신 걸로 경력상 아까 보니까 그게 있으시던데 또 많은 소회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봤을 때 이제 결국 저출산과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건강한 시민으로, 한국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세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과정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의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되었을 때 치료적 차원의 접근보다 10% 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과 이민자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봤을 때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래 우리 한국 사회 갈등과 문제 해결의 어, 열쇠는 이런 쪽에 우리가 얼마나 좀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느냐가 그 열쇠 문제 해결의 키다. 그리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 교육과 이민자들에 대한 가족 지원 이런 쪽에도 좀 더 관심 갖고 예산과 인력, 정책과 제도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총장님이시군요. 총장.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마이크가.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부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대부분의 이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뭐, 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가 전달 체계를 갖다 구축하고 있긴 한데, 이 또 전문적으로 뭐 전문 인력 부족 이런 것들로 때문에 이 다문화 정책이 이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복, 중복 집행, 그래서 행정적인 비효율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모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재조정이 좀 돼야 될 좀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담당 부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문화나 이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한 번에 스크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서에 지금 통폐합되어 있는 것을 좀 정비하고 전달 체계도 좀 정비하고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아까 그 공상결과님 말씀이나 아까 전체 그 발제나 토론에서 나왔던 말씀들의 대부분을 좀 종합하면 이제는 국정 기조에 명확하게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 오조 센터장님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계십니다.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문화에 해당되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기억이 먼 날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다문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살만한 세상이 더 되었다라는 것들이 느껴나가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뭐 짧고 간결한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이 다문화 그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이 다문화 인구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느끼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는 정주해 왔던 이분들도 이 다문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됐다.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함께 윈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마지막 그 강현덕 센터장님 또 코멘트 할 게 있으시면 해주시죠. 어,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다양한 비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비자에 맞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성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라는 게뭐 비자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들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비자 종류, 체류 자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전반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자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따로 필요한 것도 맞지만 사람이라면 또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공통되게 제공하는 형태로 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각자의 역량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센터 협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어느덧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급속한 저출생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하면서 집중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천년 역사와 백이민족이란 개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함께 융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문화적 수용을 통해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듯 합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개선과 개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